녹물 수지 있잖아요. 예. 묽은 수지. 예. 그 흐르면서. 아니요, 녹물 수지보다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수지는 좀 있는데요. 이렇게 흐르면서 그렇게는 제가 딱히 못 본 것 같아요.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해 탄저병도 좀 많고 그렇게 녹물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묽게 흘러내리는 그런 수지 증상 그게 상당히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 녹물 수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진흥청이나 이런 좀 연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명확한 원인이라든지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나무를 어떻게든 튼튼하게 키워야 된다. 그것도 어떤 환경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 아니면 병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무를 우리가 좀 키워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분지각이라든지 부주지 받는 그 위치나 각도 뭐 이런 거 좀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지금 전쟁하라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은 1월 하순쯤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실 필요는 있어요. 뭘 보는가 하면 우리 나무가 참 올해 고생 참 많았겠다라는 거를 좀 같이 좀 이렇게 나무하고 같이 봤으면 싶어요.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보면 아까 우리 깍지 봤잖아요. 그죠? 예. 깍지는 나무 주백을 흡집하는 애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나중에는 죽어요. 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참 고생 많았겠다라는 거 우리 한번 좀 생각할 필요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보면 일조 피해 받아가지고 껍질이 이렇게 벗겨진다든지 좀 이상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 쉽게 보이잖아요. 그죠? 왜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을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랬어요. 일소 피해를 막기 위해서 등면에 있는 가지 몇 개 두가지고 그늘도 지우고 아니면 옆에 있는 도장지를 끌어다가 유인해서 그 등면을 보호하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발생을 해. 그래도 발생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수분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해서 그렇다. 수분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거는 그건 뭔가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뿌리가 제 기능을 했나 하는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거는 굵은 그 줄기들 있잖아요. 주간이든 주지든 부주지든 이런 그 굵은 그 가지들이 제대로 제 기능을 했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상부에 나타나는 어떤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거 이래서 이 물이 안 올라왔구나라는 걸 보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유난히 수지가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위치가 있는 그 상부에 일소피해가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또 나무가 말하자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좀 많은 지역에 있는 나무들이 일소피해가 훨씬 더 많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또 토양에 따라서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막 물 안 빠지는 좀 황토 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 황토 땅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사가 많은 땅이라든지 원래 복숭아 같은 경우는 수분보다는 공기를 훨씬 더 좋아한다 그래요. 뿌리가. 그래서 황토보다는 마사 쪽이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또 품질 면에서는 보면 황토 쪽에서 나오는 그 복숭아들이 결코 나쁘진 않아요. 맞습니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품질을 가지고 재배 적지를 뭐 논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재배 적지라는 적지 토양이라는 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거를 개선하는 방향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난 저것도 아닌가? 잠깐만요. 이게 좀 약간 묽으면서 이렇게 낮게는 형성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수지예요? 네, 수지인데 일반적인 수지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색이 요게 그 아까 첨봉하고 또 뭐라고 하시죠? 다낭도 있다고 하시죠. 첨봉하고 다낭도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보면 조생종인데도 지금 단가지 형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이런 그 가지들 이런 가지들 또 너무 많이 배치하면 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약이 안 들어가니까 예. 좀 깍지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배면에 있는 거, 이렇게 처지는 거, 뭐 물론 나중에 전정할 때 이제 감안해서 이제 잘라내시긴 하시겠지만, 예. 우리가 이제 가을 전정 때 요거를 한 반 정도를 이렇게 잘라냈으면, 그렇죠. 반 정도를 잘라냈으면 참 좋았을 거다. 이런 도장지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가을 전정할 때 한 이 정도쯤에 어차피 날아가긴 날아갈 건데, 그죠? 네. 잘랐으면 참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정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결과지 자르는 거를 보면, 저는 결과지를 좀 많이 남겨두는 편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우리가 적과할 때라든지 최종 봉지살 때라든지 이럴 때도 뭐 좀 그러면 이거 따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짧은 가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네. 물론 잎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걸 처음부터 동계전쟁하면서 싹 이렇게 자르잖아요. 싹 이렇게 잘라, 만약에 이게 잘랐다 치면 요런 부분 전부 상처잖아요. 그렇죠. 요런 상처를 통해서도 우리가 병원균이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걸 전부 다 우리가 그 도포제를 칠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다 칠할 수는 없고, 이제 굵은 거 잘랐을 때는 반드시 도포제를 하긴 하는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남겨두자. 근데 그렇긴 한데 저희가 보통 외국인 근로자들이 요즘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이 정도 남겨뒀다 합치면은 보통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유창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가지 하나, 가지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보통 가지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뭐 하나 달 수도 있잖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다 달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맞아요. 이제 과원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게 되면 너무 많아져요. 좀 그렇게 되면 이제 관리 더 심해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이제 수확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 아예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그죠? 예. 처음부터 이제 딱 그 가지에 둘 것만 남기고 이런 걸 싹 잘라버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좀 그게 좀 요즘은 좀 그렇게 많이들 하죠. 지금 우리 노동력이 부족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라는 분들이 숙련된 그런 기술자들이 아니고, 예.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소통이 좀 문제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감안된 수영 관리 물론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이론적인 어떤 그런 부분만 생각할 건 아니고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죠? 예, 그 전정 중간에 시기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전정 양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복숭아만 하시는 농가도 있는데 좀 뭐 겸업해서 다른 것도 하시는 분도 맞아. 많고, 좀 겨울에 다른 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거를 완벽하게만은 하지 못하는 좀 그런 과언도 좀 있죠. 그래요, 맞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